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는 모두 장기 투자? NO! 밸류밴드 하나면 중단기 매매 타이밍도 완벽히 잡아낸다. 밸류밴드 창시자 신가치 투자의 혁명, 여러분의 성공 투자 길라잡이, 나무누 멘토의 워렌 버핏 2.0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 플러스 시즌2 금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나무누 멘토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제 저 남쪽부터 벚꽃 소식이 들려옵니다. 진해 군항제 생각나는데요. 이 벚꽃이 남쪽에서 차근차근 올라올 건데, 우리 조금 서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쪽까지 가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계신 집 주변에,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요, 개나리가 아주 좋게 피었고요, 진달래도 피었고 매화도 피었고 너무 좋네요. 이 꽃 구경 굳이 멀리 내려가서 벚꽃 미리 보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펴져 있는 것들을 활짝 즐기시고 다음 또 새롭게 피울 때 그 부분을 즐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대박 플러스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화번호 02-3153-2611에서 2번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www.c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통해서 기법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포트폴리오 전 종목입니다. 전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체 없이 바로바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요, 기분 꽤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계속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수 오늘 코스피 1981포인트, 3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 또한 2.6포인트 상승하면서 544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자,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요, 2.2원 떨어졌네요. 1069.3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장 가장 이제 특징적인 부분은 역시 외국인들이 귀환했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이 되겠네요. 외국인들 매수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오늘 198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 해드렸잖아요. 선물 옵션 만기일 지나고 나면은요, 우리나라 지수는 가는 것밖에 할 게 없다. 그냥 가는 것밖에 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여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2,300억, 그리고 선물에서 1,521계약 이렇게 순매수를 했는데요. 여기 부분에서 하나 더 체크할 부분은요, 지난 외국인들이, 자, 보시면은 지금 4일 연속 선물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이틀째, 즉 3월 26일 날 8,500계약의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8,500계약 매수 들어온 거에 비해서 종목은요, 별로 안 들어왔어요. 그죠? 거래소 측면으로는 800억밖에 안 들어왔죠. 그러면은 이제 항상 파생의 현물은 뒤따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외국인의 매수는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현재까지도요,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 풋옵션을 굉장히 많이 매수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매수를 안 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지수는 조정받기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특히나 기술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여기에 강력한 저항선이 하나 딱 있었는데요. 이게 마지막, 자, 이 부분이 되겠네요. 이게 마지막 우리 코스피 지수의 최상단 저항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주가는 연이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전기줄이다. 그래서 연이 훨훨 날기 위해서는 전기줄을 다 통과해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자주 설명해 드렸는데요. 일단 전기줄 마지막까지 이제 돌파해 나가는 국면이고요. 또 어제보다 좀 더 즐거웠던 부분은 역시 거래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 거래대금도 한 3조 4천억 정도 이렇게 들어온 부분들은 이 시장이 좀 더 갈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분명히 오늘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서의 상승이고요. 동반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코스닥은 딱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거래량이 전일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주는 속도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3일 연속 줄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 코스닥에서의 가격 부담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 대형주, 저가 대형주 쪽 위주로 옮겨가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런데 시장은요, 선물 위주의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누구 중심으로 상승했습니까? 삼성전자 위주로 먼저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야, 삼성전자만 지금 며칠 동안, 3일 동안 아주 강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별로 재미가 없어서 시장이 1980이 왔는데 별로 크게 느끼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시장이 안정이 되어야지 다른 종목에게도 기회가 생긴다. 그리고요, 삼성전자는요, 나중에 투맨쇼에서 삼성전자 한번 다루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 한번 보십시오. 삼성전자 왜 올라가는지 이유가 있다. 그거는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튼요,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가지고 있고 우리 지수도 다음 주에도요,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적으로 배팅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닥보다는 거래소, 낙폭과대, 대형주 위주로의 순환매가 가파르게 돌아갈 수 있는 다음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는요,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보고요. 지난 추천 종목들에 대한 AS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 수익률인데요. 웅진케미칼 45% 돌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5,000원 설정했는데 15,000원 터치함으로써 이익 실현했고요. 현대아이스코는 30%, 그리고 나머지 한 1% 내외, 그리고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포진 중인데요. 우선 자, 웅진케미칼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이 웅진케미칼을 매수했을 당시가 2월 24일인데요. 지금 딱 어찌 보면 거래일수로 20일이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급등이 나왔는데 이때 우리 도레이 첨단 소재와의 시너지 효과, 이것뿐만 아니라 매각가에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지금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매도가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과연 저는 15,000원에서 매도를 친다고 사전에 공표를 했고 15,000원 왔다 갔는데 매도가를 어떻게 잡았는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웅진케미칼 추천해 드렸을 때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다음 주부터 상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여기 추천한 지점이 가운데 지점이죠. 자, 가운데 지점 1,500원, 1,300원 지점이었는데 지금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이렇게 됐어요. 선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최상단까지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이익 실현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다음에 한번 더 체크를 할 것이고요. 즉, 가격에 대한 분명히 충분한 어떤 시세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먼저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매도해주고 재매수 타임을 가지는 거는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현대하이스코인데요. 현대하이스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3%대 하락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세가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시세 끝나지는 않고. 참, 어찌 보면, 현대가에서 현대하이스코와 현대제철이 그렇게 다르게 갈 줄이야. 아무도 거의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현대하이스코의 가장 맛깔스러운 부분들을 누가 가져갔냐면 현대제철이 가져갔는데, 오히려 그 맛깔스러운 걸 가져간 현대제철은 주가가 하염없이 빠지고, 현대하이스코는 그야말로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아이스코는 왜 매도가 아니고 30% 나왔으면 충분히 이익 실현 가능하고 오늘도 3% 떨어졌으면 이익 실현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건데요. 현대아이스코 역시 이익 실현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때요, 이 까만색이 제일 끝부분입니다. 제가 이 그림 역시 현대아이스코 추천할 때 보여드렸었는데, 이 밴드가 상향하고 있는 도중에 이 파란색을 터치를 했거든요. 이때 매수 사인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자, 지금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그죠?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위에 선들이 아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남아있네. 그렇죠? 그래서 현대아이스코는 여기에서 이익 실현하지 않겠습니다. 수익률, 상당히 높은 수익률까지 기대가 될 수 있으니까 현대아이스코 미리 매도하지 마시고 제가 매도 사인 나갈 때까지는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흐름이 좀 괜찮은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는 있어요. 다만 이제 바로 시세가 뻥 하고 나오질 않아서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은 저가 대형주의 순환이 제가 다음 주부터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바닥권에서는요,
자, 삼성전자 위주로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간다 그랬죠. 그 순환매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의 수익률이 뭐 1%대 굉장히 약한 상황이지만 좀 빠른 템포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높이 잡은 종목은 아니에요. 한 10% 정도까지는 안전하게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추천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안전함 위에 수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추천해 드렸던 종목인데요. LS산전. 이 종목이요, 꽤 기대가 됩니다. 이 종목의 최근의 흐름들 보면 굉장히 이상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잠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전부 다 잠자리예요. 그죠? 이런 잠자리들이 꽤 많이 모여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반상회를 하려고 하나. 그런데 지금 수급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고요. LS산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스마트 그리드나 향후요, 우리가 뭐 지금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사물 인터넷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가장 기반을 잡는 기본적인 베이스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IT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이런 부분에서 LS산전을 놓아두고 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일정 부분 항상 보합권 행보가 되다 보면 분명히 한 번의 시세가 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재 워밍업 중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S산전 역시 좋은 흐름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삼성 SDI. 개인적으로는요, 이 삼성 SDI가 의외로 나와줘야 될 타이밍에 시세가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흐름이 없으면 일단 우리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다음 주 타이밍에서는 한 번쯤 우리가 매수한 가격에서 빠져나올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주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더라 하더라도 이 주식에 대해서 장기적인 성장성이나 1, 4분기 이익치보다 별로 크게 나타나지 못한다면 주가는 횡보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대박 플러스는요, 여러분께 제가 대박 종목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 종목들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대우 인터내셔널인데요. 대우 인터내셔널. 이 종목은요, 맥이 어떠한 종목하고 맥이 같냐면, 바로 조선주와 맥이 같다 보시면 돼요. 일단 천연가스와 굉장히 밀접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에너지와 조선, 소재 산업재로 연결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최근에 이제 포스코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포스코의 철강무역, 이 부분이 또 대우 인터내셔널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우려로 지금 제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 철강 수요가 지금 중국으로요, 철강석 수입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급 과잉이라고 생산을 하지 말라 그래도요, 지금 철강석은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대우 인터내셔널도요, 현 가격에서 더 이상 밀릴 자리는 없고요, 한 번쯤은 지금부터 단기적으로 반짝하는 시세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드니까요. 일단은 이것도 다음 주까지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종목들 AS 진행해봤고요. 이제부터 남은 후에 워렌 버핏 2.0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배당까지 했습니다. 그죠? 배당을 얼마만큼 많이 주느냐, 안 주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좀 했었고요. 자, 이게 한 개씩 보시면은요, 이 배당 이야기 했죠? 그래서 전년 대비, 우리 이제 어떤 것들요? 배당 성향이 뭐냐, 이런 것들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배당금이 과연 이 회사는 순이익 대비 얼마만큼의 배당을 주느냐, 이런 이야기들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까지는 살짝 지난주 짚어봤으니까 이제 배당은 넘어가고요. 이 다음에 나오는 것들, 자, 계속 반복입니다. 그죠? 반복인데 조금 상세하게 다시 한번 빠진 거 있으면 우리가 한번 짚어 나가보자고요. 제일 처음에 주당 순이익, 매출액, 순자산, 현금 흐름은 우리 첫 시간에 어때 하이라이트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첫 시간에 하이라이트에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대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연 대비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올라갔느냐, 이런 부분만 한번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식은 뭘 먹고 살아요? 퍼센트를 먹고 살거든요. 얼마만큼 전년 대비 증가를 하고 있느냐. 이 종목이 지금 무슨 종목이냐면, 루멘스입니다, 루멘스. 여러분들이 보시면, 2009년에는 마이너스 325%니까, 거의야말로 그냥,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죠. 근데 23%, 85%, 17%에서 2013년에는 72%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으로 성장하는 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특히나 여기에서 보면 매출액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매출액 성장이, 자, 작년에 4.44%였는데 올해는, 즉 2013년에는 14%로 줄었어요. 퍼센트가 어떻게, 매출액이 급격히 올라가다가 매출액이 살짝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은요, 이제부터는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힘이 잘 없어요. 힘이 약간 빌빌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익은 많이 낸다 할지라도 이익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갔다면 이제부터는 매출액이 더 힘차게 튀어주지 못하면 이익은요, 매출액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통이 커져야지 그 다음에 먹을 게 뭐 배가 커져야 뱃속에 들어가는 게 많듯이 그렇다고 제가 이제 배가 계속 커지는 건 아닌데 여튼요, 매출액이 증가돼야지만 이익도 분명히 많이 증가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조금 딸려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역시 체크를 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보자. 단순히 이익이 얼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익의 증가 속도와 매출의 증가 속도, 이 속도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가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뭐 내재가치 퍼도 있고 PSR도 있고요.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베타와 변동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 이제 좀 꽤 중요해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베타라는 게 있는데 베타,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만약에 시장의 지수, 이게 이제 코스닥이니까 코스닥이 1% 올라갈 때 1% 올라가는 거예요. 1% 올라갈 때 이 종목이 자 2% 올라가고요. 코스닥이 1% 올라갈 때 종목이 2% 올라가고 만약에 코스닥이 1% 떨어질 때 종목이 2% 떨어진다면 요거는 이 베타가 2인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베타라는 것은 그러면 뭐냐면 시장, 즉 코스닥이면 코스닥, 코스피면 코스피인데 그 안에 있는 종목이 시장이 올라갈 때 이 종목이 얼마만큼 탄성을 가지고 올라가느냐 이걸 가지고 베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거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앞으로 지금부터요, 시장이 일단 뭐 바닥을 치고, 그죠? 1900 바닥을 치고 1980으로 올라간다 이거죠. 코스닥도 지금 계속 싱싱 달려요. 앞으로 전망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베타가 높은 종목을 사야 돼요? 베타가 낮은 종목을 사야 될까요? 네. 어떤 종목요? 자, 베타가 높다는 것은 시장 대비 올라가고 떨어지는 폭이 크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간다는 확신이 들 때는 베타를 어떻게? 큰 종목을 사는 게 좋다. 반대로 시장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1% 떨어질 때 종목이 0.5% 떨어진다. 올라갈 때는 0.5% 올라가고 이러면 베타가 0.5거든요. 그럴 때는 시장이 떨어진다. 그럴 때는 베타가 높은 걸 사야 될까요? 낮은 걸 사야 될까요? 낮은 걸 사야 되겠죠. 왜? 시장이 1% 떨어질 때 이 종목은 0.5%밖에 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시장이 강세로 갈 때는요, 전체적인 종목들이 베타 계속 높은 종목 위주로 세팅을 해준다면 시장보다 좀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것도 있었네. 처음 들으시죠? 이런 거 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 알죠. 그죠? 근데 보세요. 대박 플러스 얼마나 좋아요. 이런 것도 가르쳐 주고. 설사 못 써먹는다 할지라도, 그죠? 못 써먹는다 할지라도 이런 게 머릿속에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 기업의 베타를 보니까요. 이렇게 나왔네요. 2012년에는 베타가 1.36에서 1.12 정도 움직였다. 이렇게 본다면 2013년에는 볼게요. 1.5와 1.21로 2012년에 비해서 2013년 베타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즉, 이 기업의 주가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 아셔야죠. 베타가 1.36에서 1.51로 늘어났죠. 그래서 올라갈 때 시장보다 훨씬 잘 올라갔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시장이 조정받으면 이 종목의 조정폭은 같이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같이 커질 수 있다. 또 하나, 밑에 이제 변동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변동성은 이제 시그마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뭐 시그마 이제 표준 편차 부분산 이런 건데, 요거는 이 기업이 일정 수준 하에서 평균점에서 어느 정도 많이 벗어나느냐 이걸 뜻해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가고 역시 주가 떨어질 때 화끈하게 떨어진다. 시장하고 관계없이 이 주식의 자체가 움직이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3.65, 19.94에서 역시 이것도 47.20으로 어떻게 됐냐면 일정 부분 변동성도 증가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떤 상황이에요? 주가가 올라갈 때 타다닥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때 또 많이 떨어질 수 있고 변동성도 굉장히 커졌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시장이
꽤 안 좋았을 때 이 기업이 실적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주가의 하락폭은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요, 실적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체크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 베타도 커졌고, 변동성도 커졌으니까. 이 두 개가 다 뭐냐면, 위험 지표예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VA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이거는 기업이 이익을 낸 다음에 반드시 내년에 투하해야 될 돈들 빼고, 전체적인 가치들이다. 여기에서 투하 자본, 돈을 얼마만큼 이 기업이 얼마만큼의 돈을 투하해서 세후 세금을 뺀 영업이익을 냈느냐. 그런데 돈을 투하할 때는 분명히 뭐냐면 이자를 주게 될 것이다. WACC 그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 그랬어요. 이자를 내게 될 것인데 이 이자는 누구요? 주주한테도 이자를 준다고 생각하자. 주주 플러스 채권자한테 이자를 준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다 빼고 나서 남는 게 하나가 뭐냐면 EVA라는 이게 뭐냐면 경제적 부가가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 부가가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거죠. 그래 보니까 11,000원에서 1,600원, 13,000원, 29,777 원이 아니고 이제 100만 원 단위니까 하여튼 29,777로 12년에서 13년 값어치가 최소한 2배 이상이 늘어났죠. 그러면 우리는 뭐 당장 생각해봐도 2배 이상의 주가 상승은 당연하게 나와야 정상적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한번 루메스 한번 볼게요. 실제로 그만큼의 이제 반영이 되었나 한번 볼게요. 자, 보니까 2013년입니다. 2013년이면 2012년이죠. 2012년. 저기 볼게요. 2011년, 12년의 평균적인 가격이요. 거의 6,000원대네요. 6,000원대. 그렇죠? 평균적인 2012년대 가격이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격이니까 이걸 평균 가격으로 딱 가운데로 잘라버리면 얼마가 나옵니까? 7,000원 정도 나오네요. 7,000원. 7,000원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1년 동안 경제적 부가가치가 2배 정도 증가됐죠. 그러면 목표가가 얼마 정도 설정할 수 있다? 14,000원. 이거 왜 이리 쉽지? 14,000원 왔어요, 안 왔어요? 14,000원 왔잖아요. 여기까지가 적정한 평가가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를 뭐 어떻게 잡느냐? 목표가 잡기가 여러분들 매도하기가 어려워요, 매수하기가 어려워요. 매도하기 정말 어렵죠. 막 갈 때는 이게 얼마까지 갈 줄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사실은요, 얼마까지 갈 수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원래 이만큼 올라가야 정상적인 건데 사람들이 좋다고 막 더 사거든요. 그 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가 목표치를 해놓고 상향 이래버리니까 개인들은 야 상향이래 막 따라간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는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바로 오버슈팅이라고. 오버슈팅은 뭐예요? 두들겨 맞는 거다. 그대로 두들겨 맞는 거다. 딱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물이 흘러가다가 바위를 만나면 물이 치죠. 그러면 제자리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밑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움푹 파인다고. 새로운 골을 만들게 되는 거. 그래서 주가는요, 항상 적정 수준이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매도하는 게 맞아요. 더 이상 가도 그건 가봐야 다시 반납할 거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현재까지의 가치는 딱 14,000원이면 적정한 가치가 나왔네. 여기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뭘까요? 지난 연도에 아까 요거 보셨죠? 자, 이 부분이죠. 13에서 297이 나왔네.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이때 주가가 7,000원이었으면 297에서 이때 한 14,000원이었고 그러면 올해 요게 더 만약에 2만 원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4만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네. 그럼 분기별로 잘라가지고 한 분기에 얼마가 나와야 된다, 많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네. 이런 거를 실적을 발표할 때 이런 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 분기마다 체크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진짜 투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데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EVA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업 가치라는 게 나왔어요. 기업 가치. EV라고 나오는데 아까 그거는 economic value고 요거는 enterprise value라고 해서 EV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업을 인수할 때 드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을 인수할 때 얼마만큼의 돈이 드느냐. 제일 먼저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요. 시가총액만큼 사야 되겠죠. 그렇죠? 시가총액을 다 사야지 그 기업을 통째로 인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가총액을 주고 이 기업을 이제, 자, 샀어요. 근데 이 회사가 뭘 가지고 있냐면 빚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빚도 내가 끌어안아야 되죠. 부채도 끌어안아야 돼요. 요만큼 돈이 들어가요. 망했네. 그런데 금고를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금덩이들이 막 나와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인수했을 때 얻는 수입이니까 현금만큼을 빼줘야 되겠죠. 요게 엔터프라이즈. 요게 이제 총 기업에 내가 총 들어간 인수했을 때의 돈이 얼마냐.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가격이 얼마냐. 이걸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비타라가 나오는데 요게 바로 그냥 순영업이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영업이익. 순영업이익이다. 그러면 요거를 EV를요. 밑에 이 에비타로 나누어 버리면 일정한 숫자가 나오겠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이 회사가 EV가 만약에 1조가 나왔다. 1조가 나왔어요. 1조가 나왔는데 순영업이익이 만약에 10억이 나왔다. 100억이 나왔다. 100억. 그러면 요건 얼마가 되죠? 100이 되겠네. 이 말은요. 이 회사를 1조 주고 인수하면 이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기업을 활동을 하면서 내가 인수한 가격까지 그대로 만드는데 얼마가 걸리냐? 100년 걸린다 소리예요. 100년.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여튼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1조가 있는데 이 회사가 뭐 5천억씩을 낸다. 영업이익을.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떤 의미가 되죠? 1조 가지고 인수해가지고 2년이면 이 회사는 자기 돈 가지고 다 뽑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을수록 어때요? EV, 에비타는 낮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주가가 이익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과거에는 우리 이제 전부 다 뭐 쓰냐면 퍼 이런 거 썼단 말이죠. 근데 1990년대, 2000년 들어가서는요, 거의 모든 증권사는요, 퍼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제시를 하지만 증권사 리포트에는 반드시 EV, 에비타가 나옵니다. EV, 에비타가 그만큼 효용성이 높다. 워렌 버핏이 이렇게 인정을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꿔요. 처음에는 야 최고다 해놓고 가만히 들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단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5에서 11로 18로 올라갔다가 이수 확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7, 8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낮을수록 좋다 그랬죠. 이제 루멘스 인수하면은요, 이 회사는 6년이면 돈 벌어가지고 이 회사 전체 시가총액과 똑같이 돈을 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6 정도면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성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투자 정보를 받고요. 재무 정보는 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이거 뭐 보면 뭐 증가 이렇게 숫자 나오는데 이게 머리에도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까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 오른쪽이 제일 마지막,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위 정보입니다. 요 놈이 굉장히 쓸모가 있는데, 요거를 아직까지 보시는 분들은 제가 아마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요거 보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이게 소중한 건데, 아주 재밌는 건데, 여러분들 오늘 횡재하신 거예요. 그죠? 개 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루멘스라는 기업을 IT로 넣어버리면 삼성전자부터 시작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 루멘스의 동종 업종인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 여기입니다. 반도체가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딱 치면은요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종이라는 게 업종이 뭐 조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자, 좀 더 쉽게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종류가 쭉 화학, 의약품, 비금속, 철강금속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IT 쪽으로 넘어가면 뭐 기계 장비, 운송 장비, 방송 서비스, 디지털 컨텐츠의 종류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 세분화되어 있는 거에 속해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뭐냐면 자산 총계로 봤을 때 1등이 누구냐? 서울반도체네. 네, 자산 총계가 이렇게 나오네요. 100만 원 단위로 해가지고 이거 8,690억 이렇게 서울반도체, OCI 머티리얼즈 이런 식으로 자산 쪽으로 일단 순서가 나와 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럼 루멘스가 자산 규모로 몇 등인가 되는가 한번 보자고요. 이제 13등을 차지하고 있네요. 자산 규모가 13등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 13등. 자, 그러면 자산 총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게 좋거든요. 자산 총계를 딱 클릭해 보면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자본 총계, 매출액이 나와요. 매출액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을 치면 이렇게 나와요. 서울반도체가 지금 계속 1등이고요. 루멘스가 아까 자산 총계는 13등이었는데
6등으로 확 올라옵니다. 그죠? 6등으로, 매출액이 굉장히, 동종업계 대비, 자산 대비 매출액이 어떻다는 거예요. 상당히 좋네. 그쵸? 요런 게 바로 한번 눈에 띄고요. 실리콘 웍스보다 오히려 더 매출액이 더 많네요. 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영업이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영업이익 보니까 역시 9위권 기록되고 있습니다. 9위권 기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으로도 또 등수를 한번 매겨보면 역시 10위권. 그러면 아까 자산 대비, 자산은 굉장히 낮은 13등이지만 나머지 순위는 거의 9위, 10위, 8위 들어와 있네요. 여기에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매출액 증가율, 이런 게 중요하겠죠. 일단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평가하실 때는요, 매출액이 증가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익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이익은 나중에 봐도 돼요. 근데 매출액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니까 루미마이크로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그죠? 루미마이크로 저는 지금 안 보고 있었지만 전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 148%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쭉 나오고요. 루멘스도 한 12위권, 그리고 알파칩스 10위권, 이런 식으로 흘러나오네요. 그래서 매출액의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마지막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이 기업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총 자산, 자본을 가지고 도대체 얼마만큼을 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 ROE는요, 그래서 능력입니다, 능력. 이 기업의 진짜 능력은 이 ROE에서 나온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사실은 조금, 이 ROE가, 조금 문제는 있긴 있어요. 조금 문제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지금 쭉 보니까요. ROE에서는 어때요? 쭉 내려가니까, ROE에서 등수가요, 확 밀리네요. 그죠? ROE에서, 자, 루멘스가 29등을 차지합니다. ROE가. 즉, 이 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종목들보다 이익을 만들어내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조금은 부족해 있다. 전체, 죄송합니다. 자기의 돈을 가지고,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이익을 만드는데 부족하면은요, 이런 기업들은 이익을 계속 창출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 부분까지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매력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업 분석 이렇게까지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단기적으로 우리가 초간단 우리 기업 분석하는 법을 배우니까 조금 머리에 좀 들어오시나요? 그런데요. 아직까지 이거 굉장히 좀 힘드시죠? 굉장히 힘듭니다. 숫자로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요거를 아주 간편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잖아요. 아까 제가 웅진케미칼과 현대 하이스코 이걸 통해서 보여드렸죠. 바로 이 밸류밴드를 통하면 이렇게 복잡한 수치들이 그냥 짧은 그래프, 그림 한 장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이 밸류밴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여러분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앞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꼭 반드시 본방사수, 엔드 재방송 사수, 이렇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워렌 버핏 2.0 중에서 우리 초간단 스피드 기업 분석은 마치도록 할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은요 포트폴리오 상담 방법 이후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 상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현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십니까? 예, 세방전지. 세방전지요? 네. 네네. 55,000원 30%. 55,000원에 30% 세방전지요? 네. 기아차. 기아차요? 61,300원에 30%. 61,300원에 30%요? 삼진 L&D. 삼진 L&D요? 4,540원에 20%. 20%. 현금 20%요. 현금 20%요? 네.
시청자 분께서 주식 투자한 지 한 얼마 정도 되세요? 한 5년 됐어요. 한 5년 정도 되셨고, 예, 네. 보니까, 종목 보면은요, 거의 구렉이 네. 나와요. 거의 구렉이 나오고, 네. 투자 금액도 좀 나오고요. 그러는데, 성향이 어떻게 좀 중장기 위주로 하시나요? 아니면. 장기로 해요. 예? 단기요. 단기요? 장기요. 중장기도 아니고 장기 투자 위주로. 월봉을 많이 보거든요. 네, 월봉요. 네. 월봉 많이 보시고요. 네. 그 뭐 스타일이 뭐 저랑 딱 코드가 맞으실 것 같은데요. 예, 월봉 주로 보시고. 그럼 종목 선정할 때는 주로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예, 저기, 좀, 우량주 쪽으로 해서, 예, 월봉이 21선 위로 있는 종목. 예, 예. 그런 종목을 주로 좀 하고, 네. 적절한 기업은 아주 안 쳐다보고요. 예.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 예, 좋죠. 제가 이제 전체 포트가요. 네. 전체 포트가 굉장히 우량주 중심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네. 잘 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 조금 힘 있는 종목들도 조금은 한 종목씩 들어가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고요. 턴어라운드 네네. 쪽도 하는 종목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종목들이 꽤 다 좋아요. 좋은데, 네. 하나 이제 첨부를 해드리자면은요. 네. 실적이 좋은 종목보다는 앞으로 얼마만큼 더 좋아지느냐에 조금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 첫 종목 이야기 하려고 지금 이제 말씀해 드린 건데, 그러니까 실적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 다음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그 주가는 네. 퍼센트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자, 그 부분들을 이제 좀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세방전지부터 한 개씩 볼게요. 네네. 자, 일단 세방전지 하면, 우리는 납축전지 하면 1등 아닙니까? 그죠? 확실한, 독보적인 1등이고. 이게 이제 자동차 축전지 뿐만이 아니라, 이거 산업용 축전지 쪽이 앞으로 굉장히 비전이 있는 부분입니다. 실적 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죠? 작년 실적이 안 좋았어요. 네. 지금 이제, 작년까지는 좋았는데, 작년에 좀 재작년보다 안 좋아가지고, 예. 조금 지금 주가가 밀리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지금 빨간 막대 보이시죠? 네네. 빨간 막대가 매출액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초록색하고 노란색으로 쭉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네. 이게 이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은요, 매출액 증가는 잘 내고 있는데, 반면 이익을 못 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본다면, 내부적으로 이익을 빠른 속도로 챙기는 방법을 찾지 못했을 때, 네. 문제가 발생하면, 매출액이 딱 조금이라도 줄면은요, 네. 이익이 급감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측면은 굉장히 돋보이는 부분인데, 네.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은요, 네. 굉장히 주가가 한 단계 더 밑으로 레벨 다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어떻게 이제 말씀해 드리냐면, 1, 4분기 실적을 보기 전에, 네. 일정 부분 조금 한 발짝 빠져나와서 네. 보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매수하신 지가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죠? 매수하신 지가. 12월 했으니까 이제 3개월 됐나 봐요. 네, 3개월 정도 되셨군요. 그래서 매수가가 지금 55,000원이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55,000원까지 계속 그냥 들고 있기보다는요. 네. 단기적으로 좀 지금 보유했다 한 52,000원 정도 넘어가면은요. 네. 조금 손해보더라도 일단 현금을 한번 만들어주고 네. 추세를 한번 확인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왜냐면 매출액은 증가는 굉장히 좋은데 이익이 떨어지고 있어서 만약 1분기 매출액이요. 네. 전년 동기보다 좀 낮게 나타나 버리면은요. 주가가 급락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지금은 수급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거든요. 연기금하고 기관들 계속 사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요즘에 기관들 아시겠지만 롱숏 펀드 때문에요. 얘들이 언제든지 매도로 돌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52,000원만 넘어가면 한 번쯤은 현금을 만들어 둔 다음에 조금 나중에 더 비싸게 주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네. 조금 한 번은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이제 세방전지는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자, 두 번째 이제 기아차인데요. 네. 뭐 차량 결함 나오고 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최근에.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가죠. 네. 자, 기아차는 지금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기아차가 작년 11월에 샀어요. 작년 11월에 사셔가지고, 네. 좀 매수가가 61,300원이니까 매수가 네. 거의 다 왔죠? 네네. 예, 가져가세요. 네. 자동차는요, 올해 일단 아주 강력한 랠리가 나오지는 않을지 몰라도요, 네네. 시장보다는 분명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는 기아차, 현대차 이런 자동차 군들이요, 시장보다는 무조건 세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수가 2100, 2200 가면은요, 이 네. 종목은 역시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거는요, 일단 계속 네. 좀 보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뭐, 목표 가격은 아무리 짧게 잡아도요, 한 6만 한 3천원에서 6만 5천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6만 3천원대 올라가면은요, 네. 아마 여기서 그 한 번에 이 수급이 바뀔 거예요. 네. 그 지점에서 지금은 그 누구 중심이냐면 기관 중심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6만 3천 원 올라오면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수급이 교차가 발생할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 지점에가 한번 충격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네.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아직은 뭐 꺾여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상향적으로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자, 마지막 이제 삼진 에랜드입니다.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꽤 이 종목도 재밌는 종목인데요. 일단 원래는 크게 나누면 이 종목이 그 삼성 SDI의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가스켓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는 뭐로 부각을 받고 있냐면 이 LED 가지고 조명을 받고 있죠. 네. 예, 그래서 LED 성장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근데요, 이런 게 있어요. 항상요, 어떤 주가가 이렇게 쭉 어떤 테마나 어떤 기대치 가지고 쭉 몰려갈 때는요, 네. 같이 따라가줘야 돼요. 같이 따라가주는데, 만약에 그쪽이 밀려버리면, 이거는 아직 이 기업은 재평가를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도 밀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아직은요, LED가 끝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기대치도 아직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종목도 지금 상태가 절대 고평가 아니거든요. 네. 코어가 13이고요. PBR이 1.2이고, 이 정도 상황이라면 아직은요, 좀 더 볼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다만, 네. 지금 바닥권에서 3,200원대부터 쭉 상승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상승이 한 5,000원을 살짝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참고로 말씀해 드리면 주가는요. 네. 5,000원과 만원, 5만원, 10만원은요. 항상 저항이 강하게 들어와요. 그 금액대는. 네. 왜 그러냐면 이 주가가 5,000원이 되면은요. 네. 액면가 10배죠. 네네. 그러니까 이 기업이 탄생한 이후에 10배의 가치를 지금 과연 주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5,000원 일단 넘겨갔습니다. 근데 5,000원 한 100원에서 200원 사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저항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요거는 사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네.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되셨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5,100원 이상에서 한번 살짝 잘라주는 것도 고려를 해보세요. 네네. 그 정도까지는 뭐 가볍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조정을 좀 받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짧게 이익 실현하시고 또 조정 시에 재매수하는 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금 20% 가지고 계시네요. 네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제가 추천하는 여러 종목 중에 한 종목 찍어서 사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제가 오늘 추천한 종목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가지고요. 네. 한번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지금은요, 네. 현금 가지고 계실 필요 없습니다. 네. 주식을 다 가지고요. 네. 그대로 조금 행진한다 생각하시고요. 조금 조정이 오면 좀 두들겨 맞아주지 뭐. 예.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또 장기 성향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보다 싼 지수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예, 그냥 현금 남기지 마시고 네. 종목들 사셔가지고 이익 많이 내시기를 바랄게요. 추천 종목 뭐 어느 종목이 있나요? 이제 추천 시청자분께서 전화를 내리시면 시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내일장 공략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제2의 웅진케미칼 현대하이스코어가 될 수 있을까요? 하하.
여튼요, 오늘의 추천 종목도 굉장히 좀 기대치가 있는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종목은요, 동부하이텍입니다. 동부그룹 하면 좀 가깝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예, 그렇지만 동부그룹이 매각의 속도를 굉장히 잘 내고 있고요. 거기에서 왜 동부그룹이 작년에 매각을 한다 해놓고 아직까지 안 한지 아세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팔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 아깝냐?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아까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기업 소개 전망 한번 볼게요. 동부하이텍 하면요. 오늘 좀 이틀 전에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 강세의 이유가 뭐냐면 매각 안내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매각 안내서. 즉, 이제 인수 의향이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매각 이제 안내서를 보냈는데, 미국에도 보내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안 한다 그랬는데 LG 그룹 쪽으로 보냈어요. LG 그룹에 가면 가능성이 있네요. 이렇게 보냈고요. 결국 뭐냐면 이제 상반기 내에 매각을 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반기 본격적으로 매각의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요. 동부하이텍이 자랑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인데 시스템 반도체가 올 한 해에 역시 화두입니다. 작년에는 반도체에서 어떤 부분이냐면 메모리 중심이거든요. 작년에 즉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극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되었다면 올해는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래서 올해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미지 센서 부분 같은 경우에도요. 시모스죠. 이런 부분에서도 올해 이 동부하이텍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까워서 팔기가 너무 아까워서 자꾸 질질 끌었던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가도 대밀리고 올라가다가도 대밀리고 매각 될까 해서 올라갔는데 매각이 소리가 없어요. 들어가고 될까 해서 밀렸는데 결국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왜 안 하냐 이러니까. 자, 그리고 터치스크린 칩 분야로도 이제 본격적인 사업 능력을 넓혀가고 있네요. 자, 이 부분 또한 지금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데서 동부하이텍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후로 어느 기업에서 인수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인수가 된다면 이제 동부그룹 자체의 리스크가 있었던 부분이 해소가 되고요. 본격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여기에 살짝 숨어있는 히든카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현대차에서 인수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다는 거죠. 현대차는 아직까지 노라고 하지를 명확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현대차에서 이 시스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욕심을 계속 내고 있는데 만약에 시스템 반도체 기업에 이 동부하이텍을 선택하게 된다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현재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 실적을 보면은요. 이 매출액은 굉장히 지금 좀 답보 상태입니다. 근데 이익도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다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업의 내부적인 문제는 크게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히든카드. 자, 밸류밴드의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밴드 자체가 어떤 쪽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깥으로 튕겨져 나갔던 게 어디까지 들어왔습니까? 중심선까지 들어와 있어요. 중심선까지 들어와 있다. 이거는요. 어떤 측면으로 차트가 아니라 기업의 재무가치 측면으로도 지금은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 정도라면 절대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아까 중간에서 출발한 거 하나 있었죠. 뭐 했습니까? 예. 하이스코도 출발했고, 물론 하이스코가 각도가 좀 세긴 했지만, 그리고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도 있었네요. 오히려 제2의 웅진케미칼의 형태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매매 전략은 이렇게 잡게요. 매수 가격 6,6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7,800원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매가는 6,000원으로 잡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 일요일 날은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요, 일요일 날 우리 오프라인으로 서울 여의도에서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요, 전국의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무료 방송, 무료 온라인 방송으로 접속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보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하루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한 주도 수익 많이 내시고 금요일 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